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우리 탄력성이고요. 여러분 교재로 보면 이제 테마 6번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9년 이후에 탄력성 파트 문제가 출제가 안 됩니다. 그 선생님이 계속 그 평가원 쪽에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네. 평가원 쪽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유추하는 이유는 있는데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탄력성 파트가 그렇다고 수특이랑 수완에서 빠져있는 건 아니지. 그리고 올해 지금 그 킬러 문항 배제 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면 지역적 주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탄력성 파트는 우리 그 아주 고난도 문제 출제될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 유형 문제도 꼼꼼히 풀어보고요. 단 선생님은 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 3문제만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탄력성 파트는 기본적으로 가격 변화율을 주고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의 관계, 그리고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의 관계로 탄력성을 문제의 선택지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일반적 유형을 벗어나는 문제가 1번 문제. 1번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1번 문제 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잘 읽었는데 주의할 게 이거예요. 보세요. 일단 1번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세로축은 가격이야. 세로축은 가격인데 여러분 가로축이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량의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잘 읽어봐야 돼.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즉 다양한 가격들이 있겠죠.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있다면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재화의 가격을 1% 하락시켰대. 그럼 가격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때 각각의 수준에서의 수요량 증가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A제를 보세요. A제는 이 가로축이 1보다 작지. 그럼 편의상 0.5라고 한번 해보자. 0.7로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A제는 예를 들어 100원에서 가격을 1% 하락시켰어. 그럼 수요량,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고 분자가 수요량 변화율로 절대값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만약 100원일 때 가격을 1% 하락시켰더니 그때 수요량의 증가율이 0.5예요. 그럼 절대값 씌우면 0.5가 나오지. 자, 여기에서도 한 200원이면 가격을 1% 하락시켰더니 수요량의 증가율이 0.5죠. 자, 여기에서.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A제는 어떤 가격이든 간에 모든 가격 수준에서 가격을 1% 하락시켰더니 항상 수요량의 증가율이 0.5야. 그럼 절대값 0.5.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가 0.5인지 0.7인지 0.3인지 모르지만 A제는 그래서 무조건 비탄력적 재화죠. 탄력성이 1보다 작으니까. 근데 똑같이 하면 B제는 어떤 가격에서 가격을 마이너스 1%, 즉 1% 하락시켜도 항상 수요량의 변화율이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분의 1, 절대값 1 하면 항상 B제의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A제는 항상 비탄력적이고 B제는 항상 단위 탄력적입니다. 되니? 그런데 요 C제를 잘 봐야 돼. 자, C제를 잘 봐. 여기가 P1 가격이잖아. 그러면 P1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그 아래 가격에서는 가격을 어느 가격에서나 가격을 1% 하락시켰더니 예를 들어 0.4, 0.5, 0.7 이렇게 나오지. 그럼 그 얘기는 P1보다, 이 C제는 P1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데 P1에서는 가격을 1% 하락시키면 수요량의 증가율 1이지. 그럼 절대값 1. 그럼 P1 가격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 되고 가격이 P1보다 높아지면 수요량 증가율 1.1, 1.5, 2, 3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탄력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C제는 가격 P1을 기준으로 P1보다 낮은 가격은 비탄력적, P1일 땐 단위 탄력적, P1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탄력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A제의 수요 곡선은 수직선 낚이면 안 됩니다. A제는 비탄력적인 수요잖아. 우리 개념에서 공부했죠. 수요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 탄력성에서는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이야. 완전 수직선 형태가 나온다면,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 형태가 나오는 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2번 자, B제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B제는
단위 탄력적이죠. 항상 어느 가격에서나 따라서 수요 법칙이 성립되죠. 우하향하고 선생님이 개념에서 직각삼곡선의 형태라고 했죠. 그렇죠? 2번은 적용되고요. 3번. 자, 3번 정답이니까 마지막이고 4번 보자. 자, AJ와 BJ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모든 가격에서 완전 비탄력적. 틀렸죠. AJ는 모든 가격에서 비탄력적이고 BJ는 모든 가격에서 단위 탄력적입니다. 5번. 가격이 P1일 때 BJ보다 CJ가 탄력성이 크다. 틀렸죠. BJ, CJ 모두 가격 P1에서는 단위 탄력적이지. 돼요? 그래서 2번은 여러분 이 1번 문제는 정답 3번을 잡는 게 중요한데 갑자기 3번을 봐봐. CJ 판매 수입이 어디서 가장 크다, 즉 극대화되냐를 물어보잖아. 그래서 이거 정확히 보세요. 이렇게 이해해두자. 이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자고. 자, 여러분 여기를 가격이라고 보고요. 여기를 자, 판매 수입이라고 봐봐. 그러면 여기가 P1입니다. P1 가격. 여기 P1 있지. 그럼 이 아래쪽은 P1보다 낮은 가격. 여기 0이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지. 그럼 이 아래 구간에서는 P1보다 아래 구간에서는 비탄력적 수요고. 자, P1일 때는 단위 탄력적 수요고 P1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탄력적이잖아. 비탄력, 단위 탄력, 탄력. 그럼 봐봐.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P1보다 훨씬 높은 가격 여기 보자고요. 그럼 여기 봐봐. 이 높은 가격인데 여기 탄력적 구간이잖아.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 수입은 증가하죠. 그럼 또 높은 가격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고. 세로축이 판매 수입 잡았으니까. 그래서 P1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판매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P1까지 왔어. 자, 그런데 이제 P1을 넘어서면 비탄력적이잖아. 그럼 비탄력적 구간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 떨어지면 가격을 떨어뜨리면 오히려 판매 수입이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P1에서 판매 수입이 가장 극대화되는구나.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잡으시면 되고요. 자, 정답률이 40%대로 2017년 수능 대비 평가원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요거 하나 확인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볼게. 자, 우리 완탄급히 기억나죠? 상대적으로 완만하면 탄력적 수요고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급하면 자, 비탄력적 수요가 됩니다.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비탄력적인데 지금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여기 이제 시장 균형이죠. 자, 이 상황에서 오른쪽을 보는데 방법 없어요. 하나씩 보자고. 자, 그럼 먼저 봅니다. 기억에 사탕수수 재배기술이 발달하면, 여러분 사탕수수 재배기술이 발달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새로운 균형, 탄력적, 비탄력적.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탄력적일 때가 비탄력적일 때보다 더 많이 증가하지. 따라서 가보다 나에서 더 많이 틀렸죠. 나보다 가에서 더 많이 증가하는 거지. 돼요? 자, 니은 사탕수수 농사가 풍년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공급 증가야. 그러면 균형 가격은 누가 더 많이 하락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이 하락하니까 가보다 나에서 더 많이 하락해. 바뀌었죠, 위치가. 그래서 기억니은 틀려. 그래서 정답은 딱 떨어져, 디귿 니은.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기억, 지금 선택지가 둘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기억니은만 오답이라는 걸 잡으면 정답은 5번을 잡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 볼게요. 자, 사탕수수 생산자에게 단위당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수익을 생각해봐. 단위당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잖아. 그치? 자, 공급이 감소하는데 여러분 봐봐요.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단위당 동일하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나고 나. 그쵸? 그러면 이거 또 공급가격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근데 조세 수입은 어떻게 구하죠? 조세 수입은 거래량 곱하기 세금 X지. 예를 들어 개당 2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개당 20원 곱하기 거래량. 그런데 그럼 거래량 누가 더 많이 감소합니까? 거래량. 가가 더 많이 감소하지. 그러면 동일한 세금 액수에 대해서 거래량이 더 적잖아. 그럼 예를 들어 개당 20원 세금을 부과했다면 요거 개수 곱하기 20원, 요거 개수 곱하기 20원. 그러면 거기 디귿에 조세 수입은 누가 더 많겠어? 거래량이 더 많은 나가 가보다 조세 수입이 더 많겠지.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더 많을 것이다. 맞죠? 돼요? 조세 수입은 수량 곱하기 개당 세액이야. 세금 액수야. 오케이. 그 다음 리을. 자, 이번에는 똑같아. 기상이변으로 사탕수수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 판매 수입은, 여러분 공급이 감소했어. 그럼 판매 수입은 여기 P 곱하기 Q, 여기 P 곱하기 Q. 당연히 나가 더 크죠. 그래서 나보다 가에서 더 적을 것이다. 맞지?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정 문제가 있어. 선생님도 이거 좀 이런 유형 문제 좋아하는데요. 한 문제만 더 풉니다. 나머지 탄력성은 여러분 기본적 유형들이라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이거 4번 잘 봐야 돼. 자, 그림은 A에서 디젤을 독점 생산하는 기업의 판매 시적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을 5% 인상했대. 그럼 가격 변화율이 플러스 5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나와야 돼. A제는 가격을 올렸더니 판매 수입이 증가해. 그럼 비탄력적이야. 또는 완전 비탄력적인데 판매 수입 증가율이 가격 증가율보다 작죠. 그럼 A제는 비탄력적이지. 그런데 D제는 가격을 5% 인상했더니 판매 수입도 5% 올랐잖아. 그럼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이 같잖아. 수치와 부호까지.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돼요? 근데 B제는 판매 수입 변화율이 0이야. 여러분 이거 완전 비탄력적이라 낚이면 안 돼. 완전 비탄력적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올렸더니 수요량도 감소하는데 가격 변화율이 5%면 플러스, 그럼 수요량 변화율이 마이너스 5%가 돼서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 단위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근데 C제는 가격을 올릴 때 판매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무조건 탄력적이 됩니다. 돼요? 근데 주의할 거, 이건 판매 수입의 변화율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자 수요량의 변화율로 자 물어보면, 수요량의 변화율로 물어보면 A제는 가격을 5% 올렸지. 그러면 비탄력적은 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A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붙지만 5%보다 작고, B제는 마이너스 5%고 C제는 탄력성이 1보다 크잖아.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이 5%보다 크고 D제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인 거죠. 돼요? 그러면 1번 선택지에 보니까 A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은 3%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게요. 그 특징은 뭐냐면 비탄력적, 단위탄력적, 탄력적 제어는 수요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A, B, C의 수요량의 변화율은 모두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보다 크죠? 근데 1번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 3% 플러스죠. 그래서 틀린 거야. 돼요? 그 다음 2번. 자, B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 아니라 단위 탄력적 1이 되는 거지. 3번. 자, C제는 A제에 비해, 여러분 C제는 A제에 비해서 보면 탄력적 제어죠. 그러면 사치제의 성격이 강한 거죠. 비탄력적이 필수제니까 틀렸고. 4번. D제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수요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근데 저 5번에 이제 주의할 게 이거야. 가격 인상 5% 했더니 가격 인상에 따라 요 밑줄 쳐봐. 수요량. 자, 수요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제한 C제다. 여기 낚이면 안 돼. A제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5%보다 작아. 마이너스 2% 정도 나올 거고요. B제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5고 C제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5보다 크지. 그럼 C제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5보, 아니 다시 C제는 가격 5% 올렸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이 되잖아. 그럼 여러분 볼 때요, 수요량의 변화율은 C제가 제일 크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변화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수요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거. 근데 여러분 A제 처음에 수요량이 몇 개인지, B제 몇 개인지, C제 몇 개인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 A제가 1000개, 100개, 10개 이럴 수 있고, 또는 100개, 100개, 100개일지 100개, 10개, 1000개일지 모르잖아. 만약에 100개, 1000개, 100개, 10개라면 A제가 가장 많이 수요량이 감소했을 거 아니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함정이 수요량의 변화율은 C제가 제일 크지만 각각 A, B, C제 처음에 수요량이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 크기는 파악할 수 없다. 전형적인 함정 문제죠. 이런 거 잘 잡아야 낚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4번까지 정리하면
그 다음 문제부터는 여러분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정답률도 뭐 70에서 9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탄력성은 기본적 유형 문제 그리고 좀 고난도 문제만 확인한 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는 빈출 그리고 출제되는 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머지 탄력성 문제들도 꼼꼼히 꼭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외부 효과도 문제가 많아서 외부 효과도 꼼꼼히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